세 번째 시간은 실업보상제도의 변천의 역사와 동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를 보면 일단 실업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혹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근로한 일부 집단의 문제로 인식이 됐으니까 주로 이제 이런 실업에 따른 경제적 불안성에 대한 대책을 개인의 가족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방임되었다는 것이죠. 실업자는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공제적 활동에 의해서 자구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주였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자구적 차원의 그런 어떤 지원들은 주로 이제 임금 수준도 높고 또 기술을 일정한 정도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주의 임의적 보상 제도도 사실은 이 시기에 사실은 한동안 좀 이런 제도도 생겨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고용주의 관계를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어떤 숙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의미에서 이때 사업체의 어떤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임의로 보상을 제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이제 공제적과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재원으로서는 적정한 실업급의 직업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제도의 지속 기간도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 정부의 개입에 기초한 실업보상제도가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기원이 1839년에 스위스의 베른주에서 임의가입 형태로 공적 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기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량의 실업자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임의적인 기금만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는 강제적 실업보험 제도가 1911년에 인구의 최초로 조선산업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한 주에 7실링 15주 동안 지급이 됐으니까 아주 소액이었죠. 지급 기간도 좀 짧은 재원 자체가 충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1913년도에 230만 명을 그 대상으로 할 정도로 좀 확장이 됐습니다. 독일은 1927년에 도입됐고 미국은 위스콘신 주에서 32년에 도입이 됐고 그러다 2차 대전 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어떤 실업보상 제도가 도입이 되죠. 우리나라는 93년도에 12월 달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95년대 시행이 됐으니까 상당히 뒤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뒤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존의 이제 고용보험법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이 수급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수급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늘려야 될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보험제도와 함께 또 실업부주제도를 결합시켜서 기존의 실업보상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의 이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보상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기존에 이제 이미 성숙한 단계에서의 어떤 이 실업보상제를 가지고 있는 서구 국가의 어떤 리트렌치먼트나 또 재구조가 약간 그 성격이 이 약간이보다는 꽤 이제 차이가 나면서 기존의 이제 실업보상제도 고용보험법을 좀 재구성하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대적 실업보상제 변화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50년대, 60년대의 실업보상제도가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갖게 되죠. 이 시기에 이제 자본적 한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어떤 파워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중도좌파 정당, 노동조합과 중도좌파 정당이라는 권력 뭐 자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노동자 권력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실업보상 제도가 오늘날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이런 실업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실업부조 제도도 바로 자본주의 황금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이때 형성된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에 형성된 실업보상 제도는 그 이후에 에, 그 이후에 경기 침체나 또는 실업자의 어떤 뭐 대폭적인 실업자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해서 좀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면서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적극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은 강화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어떤 변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70년대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자 70년대 오일 쇼크가 벌어지게 되고 경제위기 된 고실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에서 보호장치가 발전되게 되는 계기인데 요때는 실업급여가 좀 관대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이게 실업이라고 하는 거의 뭐 사실은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본적 황금기 동안에는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웠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실업 사태는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이게 확대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실업보급의 이제 관대화도 이 시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쨌든 80년대 이후는 적극적인 노동적 조치와 결합시키려는 작업들 일부가 선도적으로 출연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노동청의 기원은 이제 스웨덴에서 비롯되니까 스웨덴은 이런 어떤 이 시기 그 이전에 사실 연대적 임금 정책과 결합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때는 뭐 적극 노동 정책 이름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액티브 맨파워 팔러스라고 하는 이런 적극 노동시장 정책 그 이후에 붙게 되는데 액티브 맨파워 팔러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후에 적극적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시기에 스웨덴의 앞선 경험들이 뭐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적은 노동 정책들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80년대 이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자, 10년대 말 이후에 경제 위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고실업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실업보험 제도가 실업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뭐 실업급여를 많은 실업자가 확대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시기가 좀 더 길어지게 되면서 재정적 삭감 조치들이 벌어지게 되고 최대 급여 기간도 좀 축소되게 되고 또 실업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임금 대체율도 하향 조정되게 되고 수급 자격도 강화되고 실업급여에다 물가 연동을 적용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수급 조건도 최저 고용 경력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도입되죠. 이것은 뭐 실업보험급여뿐 아니고 실업부조 제도에서도 보상수를 제한하는 노력이 몇 가지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를 본다면 부조급여의 물가연동제 유예,
수급장의 엄격화 이런 조치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연계적인 워크페어에서 급여제도 도입이 또 추진이 되는 여기 이제 나중에 액티베이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만 뭐 근로연계 급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상당히 뭐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니까 실업보상제도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실직자에게 실급을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근로연계적인 그러니까 실직자들을 말하자면 복지의 어떤 트랩에 좀 갖추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이제 근로 연계를 시켜서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이제 재취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수급에 약간의 제약을 두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 유지 및 촉진 노력을 보조하는 조치들과 실거의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자, 90년대 보면 직전 역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 정책의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계가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실업급여 관대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대체율 또는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게 되고 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게 되고 급여 수급과 근로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의 실업보상제도, 주로 2000년 이후의 실업보상제도의 계획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세 개의 큰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급여 제공이고, 둘째는 일단 급여 제공의 측면에서 그리고 요게 일단 뭐 여기 뭐 삼중의 통합 속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클레이젠이라고 하는 클레이젠이라고 하는 뭐 그 연구에 유명한 사실은 뭐 이쪽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클레이젠과 클레그 조켄 클레이젠과 이제 데이비드 클레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에디머드 대학 사회정책학을 교수로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아마 이쪽은 이제 데이비드 클레그가 어, 클레그가 유럽피언 논문을 통해서 사실은 최근 실업보상제도의 어떤 변동을 요약해서 정리한 그런 어떤 페이퍼를 썼습니다만 주로 데이비드 클레그의 노를 빌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클레그가 삼중의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트라이플 인티그레이션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실업급의 동질화, 위험의 재범주화, 실업급의 정책 적극화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의 동질화라고 하는 것은 자, 실업급의 수준과 수급 기간이 이전의 노동시장 성취물과 지위에 덜 오존적 있게 만드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한 변화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에는 이제 서비스 경제화라고 하는 이게 불가역적인 어떤 변화가 깔려 있으니까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중이 증가하니까 이전에 사실은 구축된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성격이 사실은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화 잘 안 맞게 되는 부종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1950년대의 어떤 노동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뭐 실업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오늘날처럼 또는 스위스 경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동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들처럼 이제 짧은 근속 기간을 갖게 되는 이런 노동자들은 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들이 실업보상 제도에서는 실업급의 동질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업급의 전체적인 관대성을 축소하고 또 소득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정액급으로 대체한다든가 또는 기여 기록과 급여권을 단절을 하게 되고 또 1차 급여, 2차 급여 갭을 축소하고 한달지 또는 모든 실업자들을 위한 단일제도 요것은 이제 실업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의 통합이에요. 모든 실업자를 위한 단일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 하르스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르스 계획이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를 통합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자면 실업보험제도의 급여자 비율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구직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실업급여 제도의 분절화를 뭐 어쨌든 축소시킨 그런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위험의 재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실업범주를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좁은 의미의 실업자뿐 아니고 뭐 어린아이를 부양하거나 또는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을 실업보상 제도에 통합시키는 이런 어떤 그 경향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험의 재범주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업정책의 적극화라고 하는 것은 권리 개념의 후퇴와 권리 의무의 저하죠. 이건 뭐 액티베이션 워낙 유명한 용어니까 이전에도 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구직 요건과 효과적인 지지를 결합한다 할지 또는 실업자에 대한 훈련과 고용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급여 수급자의 재통합 계획 또는 계약의 발전이랄지 또는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할지 뭐 이런 등등의 뭐 대단히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액티베이션이 적용된 대표 영역이 하나는 사실은 공적 부조 영역에서의 액티베이션이고 다른 또 하나가 바로 이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액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의무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건 이전에 자본주의 환경이 또한에 뭐 사용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시민권 원리가 강조가 됐지만 액티베이션 이후에는 의무까지 권리뿐 아니고 의무, 상호 의무가 되겠습니다. 상호 의무를 강조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큰 변화, 가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액티베이션에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의 그런 어떤 가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성이거든요. 무조건성, 그러니까 조건성이 바로 액티베이션이고 무조건성이 베이식 인컴의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건 상충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바로 이제 이 기본적인 기존의 이제 액티베이션 원리와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조건성을 크게 약화시킨 상태에서도 말하자면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들이 말하자면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한 것이 또 기본소득의 실험의 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구직요건, 생션, 제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훈련에 대한 투자의 확대, 고용 창출 투자의 확대. 이게 드린 적극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발전이라고 해서 사례 관리로 나타난 것이죠. 수급자 개인의 맞춤식
그러니까 테일메이드된 맞춤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속에는 반드시 섹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도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뭐 요거는 급여 제공은 뭐 거의 요것은 설교 동지라 속에 뭐 포함이 될 테니까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복지연계 지구조화가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요 세 개 카테고리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드리면 현대적 변화는 급여 제공의 측면에서 급여 수준의 감축, 수급 지속 간의 감축, 급간 수급 찾기 요건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 두 번째는 삼중의 통합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고용복지연계의 재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재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일단 급여 관리와 고용 관리를 통합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미 고용보험 제도가 워낙 늦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워낙 늦게 사실은 제도가 됐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급여관리, 고용관리의 통합 추세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 때 이것을 통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용센터 같은 방문하시면 여기서 급여관리도 하고 고용관리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 뭐 유럽 국가에서는 애초부터 급여관리와 고용관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사무실도 사실은 별도로 사실은 있었죠. 그걸 하나 통합시키는 노력들이 비교적 이제 뭐 오래전부터 사실은 추진되어 온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싱글 게이트까지 이제 서비스까지 급여 관리, 고용 관리 플러스 사실은 이게 그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싱글 게이트 서비스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관리, 고용 관리 통합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영국이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런 어떤 흐름을 이어받아서 저는 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고용센터 대신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서비스를 한 군데서 제공하는, 이게 원스톱 서비스죠. 이런 어떤 여기 이제 보면 말하자면 내일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세일센터 제공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 경력 단절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서비스, 그다음에 중장년 서비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이건 복지 서비스죠. 서비스. 복지뿐 아니고 일자리 또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주로 이제 고용센터의 대상이 아닌 그런 어떤 주로 이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서비스가 바로 일자리 센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센터가 세열센터, 중년 일자리 희망센터, 제대군인 지원센터, 복지 자립 지원팀, 서민금융센터 뭐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사실 한 공간 내에 위치시켜 놓은 게 바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결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스톱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상황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보상제도에 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